안녕하세요. 오늘은 우주, 생명, 그리고 우리 안의 창조력. 이런 제목의 글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이게 마치 우주에서 시작해서 철학, 또 생명의 기원, 그리고 우리 내면까지 이어지는 정말 거대한 이야기더라고요. 네, 상당히 스케일이 큰 주제죠. 밤하늘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 하잖아요. 이 모든 건 어디서 왔을까? 오늘 한번 그 실마리를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일단 글의 시작은 역시 빅뱅입니다. 약 138억 년 전. 네, 그 유명한 빅뱅 이론이죠. 정말 상상하기 힘든 작은 점에서 시간, 공간 모든 게 빵 하고 터져 나왔다는. 네, 과학적인 설명은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바로 철학적인 질문이 딱 붙습니다. 어떤 거죠? 빅뱅 이전에는 뭐가 있었을까? 아니면 우주 바깥이라는 게 있을까? 이런 거요. 생각해보면 시간이 빅뱅과 함께 시작됐다면 이전이라는 말 자체가 좀 이상하네요. 바로 그겁니다. 개념 자체가 성립 안 될 수도 있죠. 우주가 유한한 건지 무한한 건지도 아직 모르고요. 시작과 끝이 있는지도 사실은 거대한 미스터리죠.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그런데 그래서 되게 흥미로운 비유가 나오더라고요. 네. 사람 눈동자랑 저기 우주에 있는 성운 있잖아요. 네네. 뭐 캐츠아이 성운이나 신의 눈이라고 부르는 헬릭스 성운, 그거랑 형태가 되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시각적인 유사성.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비유가 있죠. 네, 바로 우리 뇌 속 뉴런 구조, 그 연결망 패턴하고요. 네. 우주 거대 구조. 그러니까 은하들이 막 실처럼 이어진 그런 구조 있잖아요. 은하 필라멘트. 저도 본 적 있어요. 그게 비슷하다고요? 네. 시각적으로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모양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요? 뇌 속 뉴런 수가 대략 한 1000억 개 정도 되거든요. 네, 1000억 개. 근데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은하 수도 얼추 그 정도, 한 1000억 개로 추정해요. 1000억 대 1000억? 와, 그리고 더 있어요. 뇌 질량의 한 75% 정도가 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우주 전체 에너지 질량의 약 75%가 뭔지 모르는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이라는 거예요. 이 비율까지 비슷하다는 거죠. 와, 75%. 숫자까지 이렇게 맞으면 이거 그냥 우연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 않나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어떤 깊은 연결성, 뭐랄까 프랙탈 같은 패턴 같은 게 숨어 있는 걸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거죠. 그 연결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별의 먼지라는 이야기도 나오죠. 네, 맞습니다. 그건 정말 문자 그대로예요. 우리 몸을 이루는 원소들 있잖아요. 탄소, 산소, 철. 네. 이런 무거운 원소들은 처음 우주가 생겼을 때는 없었어요. 전부 다 별 안에서 그 뜨거운 핵융합으로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별이 마지막에 빵 하고 터지는 초신성 폭발 때 만들어져서 우주로 퍼져나간 거죠. 그러니까 그 먼지들이 모여서 결국 우리가 된 거군요. 그렇죠. 그 먼지들이 다시 모여서 새로운 별도 만들고 행성도 만들고 지구도 만들고 결국 지구 위의 생명, 우리까지 이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우주의 자녀이고 태초부터 쭉 이어진 어떤 거대한 순환의 일부인 셈이에요. 와, 그렇게 생각하니까 뭔가 되게 뭉클한데요? 내가 우주의 일부라니? 네, 단순한 과학적 사실을 넘어서 어떤 소속감, 깊은 연결감을 느끼게 하죠. 자, 그럼 이제 우주에서 지구로 좀 시선을 좁혀보면요. 생명의 시작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구에 물은 어디서 왔을까? 이런 얘기부터 시작하더라고요. 네, 물의 기원, 이것도 아직 논쟁 중이죠. 혜성이나 소행성이 부딪히면서 외부에서 가져왔다는 설도 있고 네. 아니면 지구 내부에서 뭐 화산 활동 같은 걸로 만들어졌다는 설도 있고요. 뭐가 맞든 중요한 건 그 물속에서 생명이 시작됐다는 거겠죠? 그렇죠. 약 38억 년 전 원시 바다에서 아마도 이제 RNA 같은 자기 복제가 가능한 분자를 가진 어떤 기름방울 같은 막에 쌓인 그런 아주 원시적인 세포 형태가 나타났을 거라는 거죠. 정말 작은 시작이었어요. 그 작은 시작이 지금의 이 모든 다양한 생명으로 이어졌다니 이것도 참 경이롭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그 이후에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가 나타나면서 지구 환경이 완전히 바뀌죠. 산소. 네, 대기에 산소가 막 늘어나고 바다도 지금처럼 푸르게 변화하고요. 그렇게 수십억 년 동안 진화를 거듭해서 결국에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는 누구인가? 이 우주는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는 존재, 바로 우리 인간이 등장하게 된 거죠. 어쩌면 우주가 스스로를 알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 뭐 이런 해석까지도 가능하겠네요. 네, 충분히 그런 철학적인 사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질과 에너지를 넘어서
의식을 통해서 우주가 스스로를 경험하고 알아가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 중간에 잠깐 그 디지털 우주 얘기도 있었어요. 우리가 만든 인터넷이나 클라우드 같은 정보 세계요? 네, 그것도 흥미로운 비유죠. 물리적인 실체는 데이터 센터에 있지만 개념적으로는 끝없이 확장되는 또 다른 차원 같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처음엔 컴퓨터 몇 대 연결한 작은 시작이었는데 지금은 엄청난 네트워크가 됐고요. 이것도 뭔가 패턴이 비슷하다는 거죠. 네, 그런 패턴의 유사성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이 글의 이야기가 결국 어디로 향하냐면요. 어디죠? 바로 우리 내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갑니다. 여기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어쩌면 가장 놀라운 우주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건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해요. 아, 끌어당김의 법칙. 이거는 좀 과학이라기보다는 약간 다른 느낌인데요? 맞습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죠. 이 글에서도 이걸 뭐 증명된 과학 법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럼 어떻게 설명하나요?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을 일종의 뭐랄까 에너지 파동 같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주 만물이랑 연결돼 있어서 현실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그런 철학적인 가능성으로 제시하는 거죠. 아, 가능성으로요? 네, 뭐 양자역학에서 관찰자의 의식이 결과에 영향을 준다는 그런 현상과도 좀 비슷한 맥락에서 생각해 볼 여지를 두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그 메시지 자체죠. 어떤 메시지죠? 우리의 마음가짐, 특히 긍정적인 믿음이나 간절한 바람 같은 것이 현실을 만들어가는 어떤 창조의 힘이 될 수 있다는 깨달으며 작은 생각 하나가 마치 우주에서 작은 시작이 큰 결과를 낳는 패턴처럼 우리 삶에서도 예상치 못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와, 정말 우주의 시작부터 생명의 진화, 그리고 우리 마음의 힘까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작은 시작의 위대함, 그리고 우리가 그 일부이자 동시에 창조자일 수 있다는 가능성.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만약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우주의 그런 창조적인 패턴을 일부 반영하고 있다면 우리가 매일 무심코 하는 생각들, 우리가 품는 믿음들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실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작은 우주, 그 마음이 가진 진정한 가능성은 과연 어디까지일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합니다.